자, 김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범진보가 이번 선거에서 180석 이 발언했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펄쩍 뛰었다면서요? 네, 왜 그랬냐면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당 내부에서도요. 뭔가 섣불리 예측하고 있다라는 식의 겸손하자는 그런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요. 본인의 말에 뭐가 잘못됐냐 조금 억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 제가 표현한 거는 범진보 180석. 이제 범진보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냐.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냐. 범진보는 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의석을 가져보자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오만이고 무엇이 폭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통합당에서는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저 발언 해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무슨 그 오만한 180석 그 발언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통합당에서는 유시민 발언은 요설의 끝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발언 후에 무책임한 발뺌 아닐까요? 민주당도 유시민 이사장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이에요. 이쯤 되면요. 유시민 이사장님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통합당에서는 비판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 총선에서 말이에요. 약간 오만한 발언이 나온 다음에는 필패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공식처럼 굳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요.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결과는 민주통합당 과반 얻었다? 못 얻었어요. 127석에 그치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과반 의석 이상을 얻었네요. 152석. 자, 2016년 바로 직전 총선,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역시 180석 얘기했어요. 180석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한 석 많은 123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일당을 내준 거예요. 역대 총선 5만원 필패. 그래픽 제목 보이시죠? 우리 정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둘러서 진화하고 그야말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보통 이제 아직 그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그 유권자들에게 견제 심리를 발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 투표의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나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뿐입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지금 통합당은 유시민 이사장을 아주 오만의 극치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김 기자. 국민 여러분, 우리 통합당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읍소 전략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180석을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조금 누르는 모양새지만 어쨌든 여권 내부에서는 압승론이 대세다. 이게 통합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부디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한다 등등의 좀 절절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전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보들은 부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재원선 누구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마지막에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 문재인 독재, 인위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주셔야 합니다. 개헌제도 세뇌롭다고 몸살 떠느라고 그러겠지.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고서 얘기할 거지.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개헌저지선이 어렵다 이런 얘기 누가 했습니까? 다 엄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나 우리 이석우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우선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밴드웨건 효과라고
대세 편성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조금 어떻게 할까 할 때 이쪽이 대세니까 이쪽으로 올라타서야 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이고, 곧이어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 이 야당 쪽에서는 개헌 저지선도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이제 언더독. 언더독은 뭡니까? 언더독이라는 거는 열세자를 응원하는 이론입니다. 열세자 응원론. 아하. 언더독 이론을 동원한 겁니다. 예. 그럼 자, 양쪽에서 어느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이제 막판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글쎄요. 저는 뭐 좀 후자 쪽에 180석 이 얘기는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짧은 기간에 지금 이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뭐 최종 결과는 역시 저도 김종인 위원장처럼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금 통합당 실제로 진짜 저렇게 개헌 저지선도 어렵다는 것은 사실 한 100석도 지금 지역구 비례 합쳐서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엄살입니까? 좀 어때요? 예, 좀 과한 엄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한 엄살입니까? 예, 우리 국민의 수준이 뭐 그렇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통합당이 저렇게 읍소 전략을 해도 굉장히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뭐가 먼저 문제가 뭐였는지를 잘 분석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초반에요.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선거 초반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통합당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찼다. 그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오만해졌다든가, 과거에 그거를 좀 받는 듯 하니까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태도를 숙이지 못했다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읍소를 해야지 이 선거 처음부터 쭉 한번 복귀를 해보면 자기들이 밥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초한 겁니다. 것이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 미래통합당의 읍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지고 정도를 걷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은 이번에 정도를 걷고 당당하게 해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읍소 전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지세요라고 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네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는 이제 내일 그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